다음 5군구는요. 최근 연예계를 뒤덮은 마약 스캔들입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긴장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사람도 간통해 보고 사기라 그랬거든. 아, 멋있다. 네, 장갈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연 씨의 공소장이요.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 씨는 지난 1월 미국 LA의 한 숙소에서 일행들과 대마초를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대마초를 피우던 유아인 씨는 일행 중 한 명인 유튜버 A 씨에게 흡연 현장을 들키자 너도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 라면서 대마초를 한번 피워보라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 씨가 마지못해서 이렇게 좀 신용만 했더니 그러는 거 아니고 좀 더 깊게 들이마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변호사님, 이 유명 유튜버에게 너도 할 때가 됐다라면서 대마를 권했다는 건데 이게 목격자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정황이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검찰이 이제 제시한 공소장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검찰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인이 이제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나 평판에 악영향을 끼칠 거를 우려해서 이 유튜버에게 공범으로 이제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실제 대마흡연을 권유하기도 하고 더 깊게 들여마시라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본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타격이나 또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해서 공범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라고 검찰도 보고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 유아인 씨는 이제 공범 만들기 의혹에는 지금 말을 좀 아끼고 있죠. 당연히 아껴야죠. 네. 이 대마 흡연을 권유받은 유튜버에겐 왜 그 자리에 피하지 않았냐, 뭐 왜 어울렸냐, 뭐 이 유튜버한테도 사실 질책이 좀 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일단 유아인 씨는 아직 이게 재판 전이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은 회피를 하고 있고요. 이 유튜버가 질책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어린애도 아니고 뒤에서 뭐 억지로 그렇게 대마초를 피우거나 뭐 마약을 시킨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하기 싫었으면은 그런 어떤 행동을 안 하고 대마초를 안 피웠으면 되는 것을 꼭 그 자리에 가서 결국에는 유아인 일행과 어울리고 싶었던 거 아니냐라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딱 보면은 이상한 장소인 거 아는데 거기서 또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는 그런 시도도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이 해당 유튜버는 그 구독자들한테 상당히 좀 사과를 하고 차후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구독자들 시선은 차갑습니다. 차갑다. 그리고 장관 기자, 유아인 씨가 또 2년간 프로포폴 9.6리터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9.6리터. 뭐 여기 지금 앞에 뭐가 있긴 한데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아인 씨가 2년간 프로포폴을 181차례 총 9.6리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6리터 대체 얼마야? 저희도 제작진이 이게 오늘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2리터짜리 생수 한 병에다가 이 프로포폴 색과 비슷한 우유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이렇게 총 5통이 나옵니다. 이걸 2년간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양인데요. 이걸 환산하면은 9,600cc가 되거든요. 또 유아인 씨가 2년간 181차례를 투약을 했는데 단순 계산을 해봤더니 한 번에 50cc가 됩니다. 50cc? 네. 그래서 50cc면 대체 뭐 몸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이 정도로 투약하면 괜찮은 걸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계산을 해보면 하루 한 50cc 정도 나오는데 맞을까요? 3cc에서 한 20cc까지도 들어갔거든요.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2년에 걸쳐서 계속 투여하다 보니까 정신적 의존성이 이제 심해지고 또 이제 프로포폴이 간과 신장으로 이제 대사가 되고 배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무리가 가게 되고. 네, 유아인 씨는 이뿐만 아니라요. 미다졸람, 케타민 등도 함께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이요. 아버지와 누나 명의까지 도용을 해서 약을 뭐
처방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한 씨는 참 본인의 건강이 걱정이 되지도 않았었는지 너무 과다 지금 투여를 했는데 심지어 나아가서 본인의 가족들, 아버지와 누나를 비롯한 6명의 이름을 도용해서 불법 처방을 받았어요. 지금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서 프로포폴 한 거 밝혀지고 있고요. 또 수면제는 자그마치 1000알이 넘는 양을 지금 불법 처방을 1000개요? 받았으면 1000개를 넘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주민등록 번호를 의사한테 알려주기도 했고요. 또 지인한테 부탁해서 누나인 척해달라라고 얘기해서 누나의 어떤 신상 정보를 이용해서 약을 처방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틸 녹정이라고 하는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그 수면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누나 이름으로 받다 보니까 140정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누나 이름으로 받았던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휴대폰 다 지워라 이렇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정황까지도 밝혀졌습니다. 야, 그랬군요. 자, 이고은 변호사님. 이 가족이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명의 도용해서 하는 건 좀 엄연히 범죄잖아요. 네, 이런 거 그렇습니다. 처벌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실제 유아인 씨 공소장에도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때 그 타인이 직계 혈족이나 동거 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힐 때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단서 규정은 있습니다. 뭐 이제 유아인 씨가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다수의 약물 투약했고 혐의가 8개나 된다고 해요. 뭐 큰 처벌이 예상되는데 변호사님은 어떤 좀 견해로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재판? 네, 아까 우리 기자님 보여주셨듯이 정말 상당한 양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을 받아서 투약을 하기도 했고 그 외에 여러 종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습니다. 근데 더 죄질을 안 좋게 볼 것 같은 게 본인의 혐의가 밝혀질까 봐 주변 지인들의 증거 인멸을 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혐의만 해도 8개의 혐의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면은 실제적으로 1심 재판 결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뭐 그 수사 단계 때는 구속영장이 한 차례 이제 청구됐지만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증거 인멸 정황을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적으로 이제 기재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실형의 선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1심 재판 결과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넘어가기 전에요. 그냥 하나 궁금한 점인데 프로포폴 계속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프로포폴 왜 하는 건가요? 프로포폴이요. 그게 이제 수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극심하게 이제 뭐 연애 뭐 갑자기 뭐 야근을 한다든지 급작스럽게 뭐 드라마 촬영한다든지 하면은 수면장애 시달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잠깐 자더라도 개운해지고 싶고 그런 욕구 때문에 한두 번 이제 처방받아서 하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의존성이 생겨서 이제 본인 이름으로 처방받기가 이제 곤란해지니까 본인 지인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타인들의 명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범죄 행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전문의에게 물어봤더니 이 한 번에 50cc 같은 경우면 뭐 몇 시간 정도를 잘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3시간 정도는 충분히 잘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문의가 한번 보기에는 추측을 하기에는 잠을 자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지만 또 이 프로포폴이 우리가 뭐 내시경 할 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잠을 잘 때 살짝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유아인 씨가 하다가 계속해서 좀 뭐 중독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잠깐 이제 그리고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배우 이성균 씨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 경찰에 2번째로 출석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일 재소환이 되는데요. 첫 소환 당시에는 시약 검사만 받고 1시간 만에 귀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고요. 경찰은 최소 2주 이상 걸리는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성균 씨 진술부터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성균 씨가 1차 소환 당시에는 뭐 혐의를 인정하냐 이런 취재진들의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말을 좀 아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소명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오늘은 휴대폰 이미 제출했고요.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 예,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유흥업소에서 협박 비슷하게 받으셨는데 억울하신 점은 없으세요? 예, 그 또한 그것도 잘 성실히 임하고
성실히 임하겠다, 조사에 잘 응하겠다라고 1차 조사 때 이성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변호사님. 근데 일단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일단 알려졌습니다. 뭐 2차 소환 때는 뭐 달라질 게 있을까요? 1차 소환 때는 가장 중요한 이제 수사의 목적 자체가 간이시약 검사와 또 그 모바일 검사 등 전밀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시료를 채취하면서 경찰이 물어볼 수 있겠죠. 본인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본인 입장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간이시약 검사도 음성이 나왔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진술을 거부하는데 경찰이 더 묻기에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오픈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조사를 좀 급하게 마무리한 것 같고요. 2차 소환 조사 때는 이제 구체적 혐의에 대한 이성균 씨 입장을 묻겠죠. 왜냐하면 이 국가수 정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성균 씨 일단은 뭐 본인이 그 실장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또 실장 진술에 대한 본인 입장이 어떤지를 쭉 한번 들어보고 이 정밀 검사가 나오면은 또 3차 소환 조사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전에 진술한 것과 실제 그 검사 결과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2차 때는 그 피의자 이성균의 구체적인 입장을 이제 들어보는 그런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진술 거부는 이제 조사하는 쪽, 조사 받는 쪽이 일단 눈치 싸움, 뭐 어디까지 알고 있어, 눈치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술 거부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나요? 아직은 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엔 변호인이 이제 네. 그런 사정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사 때도 변호인 동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뭐 간이 시료나 이런 것들만 제출을 하고 이제 구체적 혐의 사실은 다음 소환 때 구체적으로 진술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돌아왔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조사 때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장가 기자, 그리고 마약 수사 선상에 오른 또 한 명 있죠. 가수 빅뱅 출신의 디드래곤 권지용 씨입니다. 경찰 출석 또 앞두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경찰에 출석을 하는데요. 이성균 씨에 이어서 이 지드래곤 씨도 논란의 중심에 섰죠. 지드래곤 씨는 결백을 주장하면서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불구속 입건 소식이 전해진 뒤에 저는 마약 투약 안 했습니다 라면서 입장을 밝히고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지드래곤 씨가 최근 보면 이렇게 뭐 과장된 몸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눈을 좀 크게 뜬다거나 이런 영상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추측성 글에 대해서도 이 변호인은 좀 초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저도 이 인터넷에 떠도는 지드래곤 씨의 최근에 이런 과장된 몸짓에 대해서 네.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방송 전에 정신과 전문의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행동과 이 마약 투약 여부를 결부시키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또 뭐 사실 마약을 한다고 해도 이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면서 이 함부로 억측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면서 정신과 전문의가 당부를 했고요. 또 한편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사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드래곤 씨가 당시에 초범인 점과 또 마약 사범 처리 기준에는 못 미치는 양이 검출된 점을 고려해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장가 기자, 뭐 의사분들 굉장히 취재 많이 했습니다. 예. 어쨌든 권지용 씨가 이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권지용 씨가 자신의 SNS에다가 뭐 약간 수상한 이상한 짓을 했어요. 네, 빛삭이라고 얘기하는데 빛의 속도로 삭제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빛삭. 그러니까 글을 올렸다가 거의 빛의 속도로 삭제, 빛삭했다라는 이제 이 글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죠? 워낙에 많은 그 팔로워가 있기 때문에 많은 팔로워들이 그 글을 저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불교 용어입니다. 구경열반이라는 단어와 팔정도라는 단어인데 팔정도는 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등 뭐 반듯하게 본다, 반듯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구경열반은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열반이다라는 등의 내용인데 복잡하고 뭔가 불안하고 복잡한 본인의 심경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잦은 출석을 앞두고 있는 지드래곤이 만약에 뭐 정말로 떳떳하다면 이런 모든 세파의 그런 비난들이 더욱 괴로울 것이고 만약에 지금 떳떳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 불안감은 정점에 이를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지드래곤이 본인의 심경을 나타내는 글을 적었다가 여러 반응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바로 삭제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디의 빛삭, 네티즌들은 빛저했습니다. 빛저의 속도로 저장을 했네요.